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드디어 징계 정치를 개시했습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다음 달 6일 징계 안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칼을 뺀 겁니다. 계속해서 당을 흔들고 당대표를 흔들고 지금 하나가 돼서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할 때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겨누기보다는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저들의 잘못된 칼을 모두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징계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6.3 지방선거 기간 한동훈 무석 의원을 도왔던 당내 인사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로 응답을 시작한 겁니다.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리위는 당내 징계 요청에 따른 회의를 다음 주 초 진행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6일 윤리위원들이 모여 징계 안건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윤리회의 소집은 당대표가 할 수 있고 아니면 윤리위원장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리위원 중 6명 중 4명 이상이 모이면 안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윤리위를 지금 위원장이 윤민우 위원장이 요청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이 분란 사태, 당내 해당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윤리위원장이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복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친한계 인사와 당내 개혁파 모임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반복해서 언급했는데요. 그 개혁파 모임 중에서 대안과 미래, 이 소속 의원의 실명까지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윤리위는 당내 독립기구이지만 장 대표의 징계 의지가 계속되자 윤리위도 이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회의에서는 한 의원의 선거활동을 도왔던, 즉 한동훈을 도왔던 배현진 등 친한계 인사의 징계와 유튜브 고성국 씨의 재심 요구 같은 여러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윤리위는 징계 논의 안건 확정 후 다음 달 내에 판단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월 윤리위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도 활동을 자제하고 필수 논의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표 사퇴 요구가 분출하자 결국 활동을 재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리위가 활동을 하던 중 6.3 지방선거로 인해서 잠시 활동을 중단했을 뿐이기 때문에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마당에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더군다나 당대표를 흔들면서 해당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윤리위는 가만히 있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징계 정치 재개가 터지자 여기에 이제 또 한딸개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서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지만 저는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다면서 우리 지도부가 지금 원팀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당대표를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비공개회의 때는 장 대표가 우 최고위원을 향해서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사퇴 안 할 테니까 니들 중에서 사퇴할 사람은 지금 사퇴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당 안팎에서는 배현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관한 징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던 것처럼 이번 조치 역시 장 대표의 권위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때는 너무나 허술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이고 이번엔 무소속의 한동훈을 도운 거는 확실하게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징계를 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더 이상 말이죠, 가처분으로 인해서 징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징계 사유를 분명히 하면 말이죠, 법원에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법원에서 손을 댄 것이 좀 이례적이에요. 원래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웬만하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데요. 요새는 자꾸 법원에서 말이죠, 정당 활동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 좌파 판사들이 말이죠, 우리 우파 이 당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말이죠, 이게 자꾸 정치에 개입을 하는데 그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지금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징계를 한다면 윤리 위해서 말이죠, 징계 사유를 분명히 하고 징계 절차를 트집 잡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밟으면 그러면 법원에서 말이죠, 그 가처분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를 돕지 않고 한동훈을 도운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해당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갖다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징계 내용과 사유와 징계 절차를 전혀 트집 잡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하라. 시간도 충분합니다. 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써서 말이죠,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써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장도혁 당대표가 칼을 뽑았고 윤민희 윤리위원장도 좌고우면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쇠불처럼 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징계를 갖다가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무겁게 해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사정 볼 필요 없습니다. 나가면 나가는 겁니다. 꺼지면 꺼지는 겁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징계하라. 그리고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해서 트집잡지 못하도록 하라. 법원에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222번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